2015년 부산과의 행정협의회를 시작하였고 건강설계역이나 건강역사영화제 또는 체육대, 야구지자체 문화관광시설 상호 관련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하고 지자체가 협력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도를 비롯한 건강하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양지자체는 양분 통행선을 달려왔습니다. 단번에 끊어내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쌓인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해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접근하고 건강하고 생생 발전의 동반자로서 서로 간의 이견을 좁혀나가고자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습니다. 상당한 성과라고 또 생각도 됩니다. 오늘 이 협약이 건강하고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서천과 건강이 상생 발전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천과 건사는 더 이상 갈등과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특별한 친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금난도입니다. 금난도이고 이게 항이고요. 금난도 역시 군산항의 항만 구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금난도는 친환경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금난도에는 차량은 전혀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연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쪽 부분에 장항하고 금난도하고 연계하는 보보다리 아니면 그와 어떤 새로운 교통수단, 차량은 아니고요. 새로운 관광교통수단. 그래서 관광형 연계 다리를 좀 설치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적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장재변소하고 금단도까지 짚라인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월명산에서도 짚라인 한 거고. 장항 토지 이용 계획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구상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현황을 보고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개 집으로 나눴는데요. 전체 면적은 이쪽 도선장 구역이 한강구역이 아닌데 포함을 해서 5,000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7,000평방미터가 되겠고요. 세부적으로는 해양문화관광지구, 공공시설지구, 그리고 복합산업 물류지구를 이렇게 3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복합산업 물류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냉동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냉동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상업지구나 업무용 시설을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해양문화관광지구에 운판장 시설하고 그 주변에 이쪽에 이제 상업시설들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업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그리고 관광 휴게시설을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보도자료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이 막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본 협약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군산하고 장항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로 모색을 해보자 문을 여는 그런 기본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헬스부에서는 약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군산항과 장항 이 두 면을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못 됐어요.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군산에서 우리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니 일일이 사업할 때마다 어떻게 서천에 합의를 하냐. 그것 때문에 좀 지원이 되다 헬스부에서 좀 이해를 시켜서 그 부분이 이제 합의가 되면서 나중에 됐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헬스부에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군산항과 장항항 이 구역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도종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추진을 하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사업을 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든지 뭐 이런 걸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협약서에도 보시면 재난 예방이나 환경에 대해서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철새 보호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든 철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배제된 게 아니고요. 사실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서로 논의가 됐었죠. 처음에 지난해 7월인가에 해수부에서 저희들을 찾아왔을 때 군산하고 서천하고 항만 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로 발전 방안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우리가 꺼낸 말이 해수유통하고 공동조업구역입니다. 해상 관계는 이미 대법원을 거쳐 헌법소원까지 해서 각하가 되는 상황이라서 법적으로 거리가 없는 거고 구제받을 수 있는 거리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해수유통과 공동조업구역에 대해서 꺼냈습니다. 꺼냈는데 그 얘기를 꺼내면 해수부 입장은 뭐냐면 그거는 아예 대화를 나누지 말자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줄다리기 얘기를 했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수 유통은 이게 해수부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해수부에서 결정할 수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해수부, 군사실을 비롯해서 해수부, 농림부, 국토부 이 모든 부처가 다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특히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농업용수와 공업용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동조업구역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공동조업구역 얘기를 해봤어요. 공동조업구역과 관련해서는 공동조업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그 조업구역을 서로 서천하고 군산하고 어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쓰자라는 건데 이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땅은 요만하고 군산 땅은 이만큼을 같이 쓰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되려면 양 시군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는 양보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역시 좀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결정한 것은 좋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어내고 그리고 해수 유통에 대해서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해수 유통은 별개로 대응을 해 나가자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해수 유통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 유통은 분명히 별개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해수 유통에 대해서 서천군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것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한 2년 전부터 명지대학교에서 100억을 들여서 해수 유통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금강 하부에 정책 협회라고 있는데 이제 전라북도, 충청남도, 서천군, 군산시에서 환경단체도 들어가고 뭐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수협도 들어가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보면 특별한 대안이 못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장했을 때도 뭐라 했냐면 야 이걸 하게 된 동기가 해수 유통 때문에 그런 건데 왜 해수 유통을 비껴나가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 때문에 다시 틀어서 해수 유통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옵니다. 30cm 열었을 때, 60cm 열었을 때, 그 다음에 뭐 지하를 뚫어서 유통을 시켰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그다지 특별한 효과가 물론 그 수문에서부터 일정 낙동강 해수통이 지금 추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제가 잠깐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수질 개선 효과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전면 유통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몇 개 되는 정수장에 모든 것을 다 옮겨야 되는데 수천억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시뮬레이션에서 그 결과가 도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저희 군에서는 지금 국가에서 낙동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농림부가 됐든 해수부가 됐든 모든 그런 부처들이 정말 적극적인 논의가 될 때 그때는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릴 때 사업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게 없고요. 다만 뭐냐 금난도하고 사실은 이게 그 재개발 우리 서천군이 재개발은 이게 포함될 수가 없답니다. 그렇죠? 포함될 수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까지 다 포함하고 별도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자라는 전제하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항, 그러니까 군산 해상 매립지와 연계해서 금강 하부도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을 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환경 영향 조사나 아까 이제 말씀하신 지역의 이제 공론화 문제들을 먼저 선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공론화를 해야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떤 지금 협의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습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포함하는 것보다는 우선 어떤 그런 그 문을 열어보자. 그래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도 하고 계획도 수립해보고 할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문을 여는 정도로 하자라고 해서 일단 문을 여는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 이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공청회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사실은 뭐 거의 포기까지 된 상태였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 지역을 돌면서 이게 전체의 어떤 의견을 구하기는 사실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항 어민들 대표하고 그 다음에 장항 기관단체장들 대표들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드렸을 때 그분들께서 대부분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그리고 계속 반대만 한 것보다는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면 않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찬성하면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 재개발 지원 계획이라는 것은 그 고시를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의 얘기고 이거는 그냥 지구만 치는 이런 식으로 지구만 지정하는 겁니다. 지구만 지정하고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지역상생 협의체나 실무 협의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